7월 달은 두 가지 테마에 주목을 하자라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 두 가지 테마가 뭐냐? 5G라고 하는 테마를 두 가지를 준비를 했고요. 왜 지금부터 소부장과 5G에 주목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강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 시간 제가 많이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6월달 미스터 주식왕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당당 1등을 해가지고 정말 주식왕이 됐는데 주식왕 특강에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하겠죠. 제대로 물을 만난 고기처럼 한번 열심히 여러분들과 소통을 드리면서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주제, 소부장과 5G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번 주 들어가지고 대박천국 3부에 월요일과 목요일 두 차례 출연을 해서 관련되는 주제를 얘기할 때 최근에 가장 소외됐으면서도 앞으로가 기대되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현대차인데요. 지난 월요일 날도 소외주 종목 중에서 현대차의 비전이 가장 좀 좋을 것 같다. 최근에 3사 배터리사와의 그 회동을 통해 가지고 2차 전지에 대한 공급 라인에 대한 확보를 한 데다가 수소 트럭에 대한 상용화 수출도 시작을 했고요. 최근에 노사 관계도 많이 좀 유해지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상반기에 실적으로 조금 부진하게 나타났지만 하반기 이후와 그리고 최근 발표된 정부의 큰 프로젝트죠. 한국판 뉴딜의 가장 중심적인 기업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대차의 그 가능성을 말씀드렸는데 어제 시장에서 7%에서 순간적으로는 9%까지 올라가는 그런 아주 기염을 토하면서 12만 원대 바짝 다가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도 기대가 되는 대형주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래서 엊그저께 나와서 말씀드릴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때 지금 이 순간 바로 매수를 하셔라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저께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다음 주에 추세를 한번 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꾸려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슈로는요. 7월 달 후반기라고 볼 수 있는 점을 좀 통과하는 날짜인데요. 어떤 분들은 7월 달 다 갔네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7월 마지막까지 2주 정도의 일정이 남았고요. 매매일수로 치면은 10일이나 남았거든요. 10일이면 주식 잔고와 주식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장을 만들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오늘 아까 말씀드린 이 테마가 7월 달 하순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고 또 주목해야 될 종목들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시황을 보면은 몇 가지 이슈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고 변동성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미중 간의 갈등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코로나19 재확산의 문제도 심각한데요. 어제 기준으로 미국이 하루에 발생한 확진자가 7만 7천 명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코로나19의 재확산은 굉장히 2차 유행으로 정점을 향해서 한창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만 경제지표 상황으로 봐서는 4월달이나 5월달보다는 6월달에 나오는 효과들 경제지표의 그 전반적인 모습들은 개선이 되고 있다. 그게 최근에 미국과 중국 시장의 그 상승을 이끌고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고요. 치료제 백신 관련해서도 후보 물질들이 자꾸 등장을 하죠. 대표적으로 치료제 그러면 렘데시비르가 최근에 나왔습니다만 백신 쪽으로는 또 모더나사에서 연구하고 있는 백신의 1차 임상 결과가 굉장히 좋았다는 소식으로 간밤에 끝난 미국 시장에서도 모더나 주식의 약 15% 정도 상승을 하면서 백신에 대한 기대감, 백신이 개발이 된다라는 건 지금 현재 약간 불안 요인은 있지만 어찌됐든 지구상의 사람들이 백신을 맞으면 어느 정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에
좀 부족함이 없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컨택트주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논리들이 형성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수급 쪽은 여전히 뭐 탄탄합니다. 예. 지금 시장이 뭐 과열이다, 안 좋다, 너무 올랐다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서도 과열권에서 그러면 쫙 미끄러져야 되는 뭐 3월달 증시와 같으냐 그런 모습이 안 나오죠. 왜냐? 예, 탄탄한 예탁금 약 50조 원 정도 되는 예탁금이 시장을 받쳐주고 있다 보니까 여전히 시장은 뭐 잘 유지가 되고 있는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예, 지금 7월 시장을 조금 구분해서 보면은 예, 약간 부담이 되는 마이너스적인 요인으로 보면 4개월 연속 상승했다라는 부담감 그리고 꽤 올랐다라는 부담감이 좀 있고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예, 증시가 약간 버블 형태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그 우려를 표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 이번 주에 국가의 대혁명 프로젝트로 발표된 한국판 뉴딜에 대한 기대감들이 여전히 있고 예, 제가 역사적인 시간이라고 말씀드린 여기 적어놨는데요. 예, 지금 뒤에 말씀드린 역사적인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데 대해서 시장은 또 기대하는 요인들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7월 지금 남은 하순의 그 투자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예, 굳이 안 좋은 쪽에 집중하시지 말고 좋은 쪽에 집중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가 긍정적이고 시장에 보탬이 될 만한 그런 요인들에 훨씬 더 집중해 주시는 7월 하반기 투자 전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지금 지수상으로 보면 예, 작은 박스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2200을 살짝 넘으면 조금 차익 매물이 나와서 또 2200 하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도 하지만 예, 바닥 지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뭐 지수상으로 굉장히 낮지는 않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코스닥도 760선에서 790선 사이에 작은 박스권 등락이니까 사실 웬만큼 뭐 주식들을 보유하시면서도 굉장히 좀 하루 굉장히 오른다 싶을 때 연속 상승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조금 물량을 덜어냈다가 또 조금 빠지면 다시 채워놓는 그런 작은 박스권에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7월엔 이것만 기억하자. 그래서 두 가지 테마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예, 소부장과 5G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소부장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소부장, 흔히 말해서 소재, 부품, 장비로 이제 일컫는 그런 말이 되겠는데 지난 그 7월 1일 예, 기점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작년 7월 1일 날 일본이 세 가지 뭐 소재단에 대한 그 수출 규제를 시행하면서 일어나게 된 어떤 소부장과 관련된 뭐 프로젝트가 지금 1년째 진행이 됐고 정부나 그 당국에서는 예, 글로벌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을 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 2.0이라고 하는 주제를 하나 더 얹어가지고 새로운 버전으로 소부장에 대한 관련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과 정책들을 갖고 간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00개 정도의 어떤 그 부품이라든가 소재단 이런 것들에 대한 특화 전략을 훨씬 더 확대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300개가 넘는 항목에 대해서 집중적인 지원과 관리를 해갔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자, 지금 금액적으로 확정되진 않았고 기본적으로 5조 원 정도를 앞으로 한 2, 3년 동안 투자를 해가지고 각종 소부장과 연관된 기업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국산화율을 높일 수 있는데 큰 보탬을 하겠다라는 추가적으로 충분히 더 지원을 할 의지가 있다라는 걸 알파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30년도 조금 글씨가 작아가지고 보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2030년도에 소부장 산업의 달라진 모습 중에 가장 좀 주목하셔야 되는 것이 어차피 기업들 중심으로 강소기업들을 키운다는 의미에서 100개 정도의 강소기업을 정해서 이것들 중심으로 해서
많은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주식시장에서 뭔가 투자 대상을 찾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온갖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그렇게 특별히 선정된 기업들 같은 그 섹터에 주목하시는 전략이 굉장히 좋겠죠. 자, 소부장에 대해서 두 가지 날짜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올해 7월 1일도 작년 7월 1일에 어떤 기점을 통해서 1주년을 맞아서 소부장 2라고 하는 2.0 버전이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한 보름 정도 있다가 나오게 되는 8월 4일도 굉장히 주목하셔야 되는 날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소부장에 더 훨씬 더 주목하셔야 되는 7월 하반기 흐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관련돼서 6월 하순 정도부터 소부장과 관련된 집중된 뉴스들과 이슈들이 부각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작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올 7월 달 이제 초반이 되면 한일 관계가 지금 거의 파국에 가까울 정도로 교류도 없고 협상도 부진하고 뾰족한 해법을 양국이 제시하지 않는 그러면서 조금 더 위험한 수위로 다다르고 있죠. 예. 뾰족한 해법이 없이 지금 난항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이제 제목의 기사도 나왔고요. 그리고 제가 8월 4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주목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자산 매각과 관련된 공시송달 시점이 그게 완료되는 시점이 8월 4일 자정이거든요. 그래서 8월 4일 자정 이후에는 이 공시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전범 기업들이 자산 매각을 자율적으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걸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이제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우리가 법대로 정말 처리한다, 법원에서 판결이 난 대로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일본이 그냥 있을 거냐 아니면 또 다른 보복 조치와 이런 과정들을 하면서 한일 간의 감정이 조금 더 상승을 할 거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봐서는 조금 후자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냥 지켜만 보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결론에 좀 이르고 있고 한일 관계 미묘함과 역사적인 어떤 학습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일본과의 어떤 그 대척 관계는 조금 더 정치 공학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강제징용과 관련된 일본의 왜곡된 그 전시에 대해서도 일본 대사를 초치해가지고 항의를 하기도 했고요. 최근에 또 첨예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WTO의 우리나라 그 통상교섭본부장께서 사무총장 후보에 또 입후보를 했는데 일본 쪽에서 아주 굉장히 지금 방해 공작 같은 것들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도 굉장히 감정적으로 원한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SK 쪽 계열사를 중심으로 해서 불화수소 쪽으로 또 국산화 사례가 또 발표가 되고 있는 좋은 뉴스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를 굳이 쏙 빼고서 일본 쪽에 입국 완화하는 나라들을 몇 군데 발표하면서 우리나라를 또 제외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8월 말 정도로 지금 예정돼 있는 G 플러스 한 4개국 정도 이게 이제 합쳐지면 G11 정도 될 텐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참가하는 걸로 대통령께서 8월 말 일정을 잡아놓으신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도 일본에서는 미국에다가 우리나라 참가시키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공작 같은 걸 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방금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WTO 사무총장에 도전하는 우리나라 후보에 대한 좀 깎아내림 이런 같은 것들을 일본에서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8월 4일을 기억을 하시자라는 게 요 그 뉴스의 카피 내용들 법원의 공시송달 완료 시점이 8월 4일로 완료가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일본에서 계속 얘기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일본 기업에 대해서 자산 매각을 강제하게 되면 그 뒤에 나오는 어떤 후폭풍은 각오를 해야 된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엄포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뭐 질 수 없다라는 그런 논리로 지금은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이죠. 예, 대통령께서 지지난주 한 2주쯤 되었을 때 그 소부장과 관련된 2.0 전략을 발표하시는 상황에서 또 현장 방문을 하셨습니다. SK 하이닉스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하겠다. 우리도 1년 동안 해보니까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겼다. 이렇게 과감하게 선언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 가셔가지고 소부장 쪽에 대한 2.0 전략을 직접 발표를 하셨고 글로벌 첨단 소부장 업체들을 많이 키우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뭐 정책적으로 가장 중요한 관점을 가지고 미는 정책 사항에 대해서 사실 최근에 증권 시장의 흐름은 정책적인 어떤 그 주도력 그리고 실천력, 가능성 이런 것들에 시장이 많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7월 지금 중순 들어가지고 발표된 소부장 2.0의 정책이 앞으로 8월 4일 정도의 기점을 또 그 모멘텀으로 삼아가지고 8월 이후에 한일 관계의 어떤 부분들 그리고 8월 달 이제 다가오면 또 8월 15일이라고 하는 또 특별한 이벤트가 있죠. 그것들 전후해가지고 한일 간의 어떤 상황 같은 것들이 조금 더 긴장 모드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는 데 착안을 해서 소부장에 대해서 7월 하순부터 8월까지는 주목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소부장과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예, 이것들 보면은 일단은 가장 작년 7월 달에 그 수출 규제 3가지 품목으로 묶였던 데서 아이디어를 얻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불산 쪽이 있고요. 특수가스 쪽이 있고 EUV 쪽 레지스트라고 하는 감광핵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폴리이미드라고 하는 필름과 관련된 그런 쪽 이제 3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요약을 해놓은 그 자료들을 보시면은 뭐 기업체 이름들이 다 거명이 돼 있어요. 솔브레인, SK 머티리얼즈, 코롱 인더스트리, SKC 이런 식으로 국내 생산을 주로 했던 업체고 최근에 1년 동안의 연구 결과를 통틀어서 뭐 수입 다변화를 했던지 아니면 자체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서 국산화율을 높이는 그런 일들을 열심히 좀 수행을 해오면서 일정 부분 또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제가 뭐 소부장 기업들 사실 한둘이 아니죠. 굉장히 많습니다. 뭐 소재와 부품단과 뭐 장비단의 기업들 살펴보면 굉장히 많고요. 사실 지금은 뭐 반도체 쪽에만 한정이 돼가지고 수출 규제 관련된 품목으로 열심히 국산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종목들 보면 랜테크놀로지라든가 뭐 경인양행, 캠트로스, DNT, 동진세미캠 이렇게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기업들이 발표가 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곁다리 뭐 테마로 해가지고 흔히 말해서 뭐 애국 테마라고 얘기도 하고요. 불매 테마라고 얘기하는 일본과의 어떤 그 감정 싸움이 치달을수록 국산품을 애용하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이제 작년 그 7월과 8월 달에는 굉장히 한번 붐이 일었기 때문에 한일 관계가 좀 악화될수록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다라는 것도 사실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뭐 의류라든가 아니면 문구업체 그런 또 뭐 술과 관련된 주류는 1년 사이에 굉장히 뭐 큰 변화가 있어서 소위 뭐 일본 맥주 거의 다 안 팔리고 반품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까지 또 일본 뭐 자동차 부분도 그렇고 최근 1년 동안에 많은 성과들이 있었던 부분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소부장과 관련된 기업들 막연히 리스트로는 사실 뭐 시장에 많이 형성이 돼 있어요. 수십 개 종목들이 있고 뭐 그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디스플레이 쪽도 있고요.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5G 관련해서도 사실 소재와 부품 장비 쪽에 관련된 기업들이 중첩되기도 하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많은 기업들이 존재를 하고 리스트로 뭐 만들어지고 이러는데 여기에서 과연 뭐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부분이 사실 많은 투자가님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선택이 어렵다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한 어떤 투자 아이디어 측면에서 이런 부분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정부 문건을 참고하자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지난 그 5월달, 5월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제 보도자료로 만든 그런 자료인데 이것들 보시면 이제 소부장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주무부처가 산업통상자원부라든가 아니면 뭐 기획재정부라든가 이런 쪽에 관련된 그 발표의 어떤 책임과 주체가 되는 그런 부처에 가끔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관련되는 내용들과 관련된 관보 내지는 해당되는 내용들이 좀 요약되어 있거나 집약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그 안에서 아주 쉽게 또 답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5월 초중순에 이미 포스트 코로나 관련해서 소부장의 자립화 성과의 확산을 위한 뭐 개편과 대응 관련된 그런 회의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들과 관련된 보도 자료가 있었어요. 5월 달입니다. 5월 달. 5월 12일 날 보도 조건으로 만든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포스코 코로나19라고 해서 코로나19 시대 이후에 소부장과 관련된 산업 전략 그 대화라고 하는 거에 참석한 기업들의 명단이 나와요. 여기 보면 굉장히 장글씨라 보이시진 않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진 머티리얼스가 있고요. 그리고 비상장사인데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던 SK 이노베이션의 자회사 SKIT라고 하는 회사도 있고 또 여기 보시면은 시노펙스라고 하는 회사, KCC, 사마콘덴서 이런 회사까지 대표들이 참석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여기 보면 20대 주요 품목에 대해서 또 국산화를 많이 하는 그런 회사들이 거명이 되고 있는데 SKC가 블랭크 마스크 공장 신설을 완료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효성이 탄소섬유 생산 설비를 2배 증설했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각종 증설에 관련된 그런 힌트들 같은 것들을 해당되는 보도 자료에 실어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실 뭐 일종의 어떤 분들은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더라고요. 정부에서 해당되는 어떤 테마나 섹터의 관련주들을 선정을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해당되는 이런 회의라든가 이런 거에 참석하는 회사들은 사실 그 업종이나 섹터 내에서 나름대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거나 가능성과 비전이 높은 회사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모여라라고 해가지고 대책회의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 갔다 오거나 참석한 명단들에 주목하시는 것이 좋은 투자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 지금 참석한 기업들의 뭐 대표적인 몇 개 기업들의 최근 주가 흐름을 좀 비교해 보려고 몇 가지 기업들을 좀 가져 모아 봤는데요. 최근에 일진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도 꾸준한 우상향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시노펙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특히 이번 주 들어가지고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번에 소부장 때문이라기보다는 뭐 최근에 인천과 경기 지역의 그 뭐 수돗물과 관련된 그런 쪽에서 뭐 유축 문제 같은 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서 역시 물 관리와 관련된 그런 업체들 중에 또 이 기업이 하나 부각이 되기도 했었는데 꾸준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가 갑자기 튀는 그런 모습들도 나왔고요. 사마 콘덴서 메이저는 아니지만 MLCC라고 하는 그 전장용 부품 쪽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인데 지금 흐름이 지금 딱 좋은 위치에 속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SKC 같은 경우는 블랭크 마스크 관련된 국산화 부분이 진척이 됐다라는 뉴스도 얼마 전에 보신 적이 있는데요. 꾸준한 N자형 패턴으로 우상향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회의의 어떤 참석이라든가 정부의 어떤 공식적인 자료를 통해 가지고 제기가 돼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대표적으로 소부장 기업들 중에서 최근에 가장 핫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면서도 추가적인 흐름이 양호하게 기대가 되는 기업들을 두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SK 머티리얼스라고 뭐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역사적으로도 오래된 회사인데 이제 SK 그룹사로 편입이 된 이후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뭐 그래프 보시더라도 딱 보면은 우상향을 아주 꾸준히 하고 있고 어제까지 52주 신고가 흐름을 나타내면서 지금 뭐 굉장히 최고의 스코어를 나타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불화수소라고 하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다루기 힘든 어떤 고순도의 불화수소와 관련된 그런 이슈를 갖고 있고 국산화 양산을 최근에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개발을 했다라고 하는 게 아마 이 주가에 좀 동인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작년도 7월 달에 나온 그 세 가지 그 소재들이 있죠. 폴리이미드라든가 불화수소 그리고 레지스트라고 하는 부분 쪽에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들이 결국 1년 동안의 주가를 체크를 해보면 가장 많은 그 슈팅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그 중에서도 불화수소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기업으로 SK 머티리얼스가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는데 물론 단기적인 흐름이 조금 부담이 될 정도로 이번 한 주 굉장히 뜨거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조금 눌림이 주는 과정이라고 하면은 다음 주에도 눌림목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되는 그런 종목군으로 충분히 선택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기업이. 네. 자, 다음번 주제로 두 번째 주제로 마련을 한 5G와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5G 그러는데 왜 한국판 뉴딜과 관련된 사진을 보여주는가 이렇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번 한 주 시장을 굉장히 크게 달궜던 테마 중에 하나가 뭐 한국판 뉴딜과 관련된 대통령의 직접 발표 내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7월 14일 날 진행이 됐었죠. 굉장히 특이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세간의 이목을 많이 끌었고 어떤 분들은 이제 발표가 나니까 한국판 뉴딜과 관련된 섹터는 뭐 이제 끝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만 그 뒤에 후속적인 대책도 충분히 만들어지고 있고 실제 빠른 행동들이 나오면서 또 관련 섹터들이 굉장히 뭐 어제까지도 좋은 흐름을 보이는 것들이 여러 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5G를 설명드리기 앞서 가지고 조금 먼저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한국판 뉴딜을 이해하시고 나서 5G가 왜 중요한지 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자, 한국판 뉴딜은 2025년까지 앞으로 한 5년 정도 기간 내에 160조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돈을 투입을 해서 결국 원하는 목표는 뭐냐? 우리나라 지금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만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일자리를 많이 확보를 하자. 약 190만 개 정도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게 목표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런 엄청난 한국판 뉴딜 사업들을 발표를 한 것이고요. 그걸 이제 3등분을 해서 보면 디지털 뉴딜 부분하고 그린 뉴딜, 안전망을 강화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3개 섹터로 나눠져 있고 이 안에 이제 각각 3, 4개 정도의 주요 또 추진 과제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발표를 하면서 관련되는 예산들이 어마무시하게 잡혀 있죠. 크게 들어가는 것들은 뭐 30조 원 넘게 투자가 들어가니까 주식시장, 증권시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대규모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기업들이 이런 큰 예산의 일정 부분을 매출로서 인식하거나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려 있다라는 데 주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는 프로젝트 섹터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의 어떤 주가를 계속 지금 추적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한국판 뉴딜의 10대 그 대표적인 과제라는 게 있어요. 여기 지금 아마 제시된 부분이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해서 높은 순으로 쭉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가장 큰 어떤 자금이 소요되는 것이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라고 해서 전기차라든가 수소차 보급하거나 아니면 뭐 항공 모빌리티라든가 드론 택시죠. 그런 쪽과 이제 또 자율주행 부분.
여기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미래 모빌리티 쪽에 아무래도 수여되는 사업비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께서 여러 번 강조하신 데이터 관련된 데이터 댐, 데이터 고속도로 뭐 이런 이슈들과 관련된 데이터의 수집과 가공 뭐 이런 쪽에 또 기반을 강화하는 사업에 두 번째로 많은 사업비가 잡혀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뭐 스마트 스쿨, 예, 지금 이번에 코로나 때 뭐 학생들 1학기 때 잘 등교도 못하면서 온라인 수업 뭐 체계가 좀 불안전하다 보니까 여러 불편함이 컸었는데요. 뭐 에너지 절감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또 어느 상황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디지털 환경 같은 것들을 또 조성을 한다라는데 또 많은 역점 사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SOC를 디지털화한다던가 그린 에너지라든가 뭐 AI형 정부를 만든다던가 각종의 모든 것에 보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어요. 예. 그린 뉴딜이라고 해도 디지털이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 뭐 AI 이런 것들, 그리고 스마트 이런 공통 용어들이 다 한국판 뉴딜의 큰 사업들에 공통적으로 붙고 있습니다. 여기 디지털, AI, 스마트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 뭐 정보통신기술이라고 표현하는 ICT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공통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것과 연계되지 않는 한국판 뉴딜의 사업은 없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보통신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제가 되지 않는 한 이 한국판 뉴딜의 어떤 첫 발을 띄고 또 이게 원하는 목표대로 2025년 정도에 일자리 190만 개를 만드는 작업을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으로 이 많은 사업들, 대규모의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기본 전제가 무엇일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답이 딱 나온다는 거죠. 뭘 해야 되느냐? 먼저 5G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5G는 우리가 이제 지금 뭐 그 가입을 해가지고 쓰시는 분들도 우리나라에 몇백만 정도가 이미 되시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용화돼가지고 운용이 되고 있는 5G는 흔히 말하는 진짜 5G보다는 조금 성능이 떨어지는 5G라서 지금 정도 체계에서 할 수 있는 각종 한국판 뉴딜의 사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더 필요한 건 진짜 5G를 빨리 전국화해서 구현하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획을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고요. 최근에 5G와 관련돼서 몇 가지 이슈들이 이번 주에 떠올랐는데, 우리나라의 5G 관련된 부품과 관련해서 뭐 안테나 케이블이라고 하는 것들이 세계적인 글로벌 뭐 통신사 개념의 퀄컴 반도체 칩을 만드는 그런 쪽에 승인을 받았다는 건으로 이번 주 초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면서 5G 관련주들이 크게 움직이는 그런 모멘텀으로 한번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한국판 뉴딜과 관련된 개괄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AI라든가 데이터 관련된 성장 가능성이 한국판 뉴딜을 이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그 뉴스 카피도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AI라든가 데이터와 관련된 이런 그 사전 정지 작업이 없이는 한국판 뉴딜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그런 기사고요. 자, 5G를 또 왜 주목을 해야 되느냐? 우리나라가 상용화를 제일 빨리 한 셈이죠. 작년도에 빨리 했는데 지금 다른 선진국들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일본도 원래는 조금 무산이 되긴 했지만 올림픽 시즌에 맞춰가지고 5G 개통을 하려고 했었고, 중국 같은 경우도 최근에 각종 대형 인프라 작업을 또 부양책으로 만들면서 5G를 근간으로 해가지고 대규모의 투자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자, 미국 같은 경우도 주파수 경매 일정이 이게 이제 지난달 하순에 나온 기사다 보니까 4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날짜 그 주파수 경매 일자가 바로 이번 돌아오는 7월 23일입니다. 이번 주 후반 정도에 경매가 있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미국의 주요 통신사들이 입찰을 하게 돼가지고 5G와 관련된 이런 주파수를 따내게 되면 본격적으로 5G와 관련된 인프라 투자가 들어갈 거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최근에 화웨이가 배제되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5G 기업의 청신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영국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2027년까지 화웨이 장비를 전부 퇴출시킨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중국에 강한 반발이 있긴 했는데요.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영국만이 문제가 아니죠. 영국은 연방이잖아요. 옛날에 영국이 지배했던 여러 나라들에 관련된 그런 좀 부속되어 있는 나라들, 관련이 좀 맺고 있는 나라들이 여러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캐나다라든가 뉴질랜드 같은 그런 영국의 연방이라고 볼 수 있는 나라들까지도 파급 효과가 있을 거기 때문에 화해에선 이거 지금 물러달라고 한창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영국에서는 일단 미국 쪽에 손을 들어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화웨이 장비가 대거 퇴출됐을 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우리나라 쪽에 그 관련된 장비의 진출 가능성이 훨씬 커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번에 한국판 뉴딜이 발표되자마자 곽희정 통부 장관께서 그 다음 날 바로 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냐? 3개 통신사 CEO들하고 긴급 간담회를 했어요. 이걸 해가지고 뭘 했느냐? 5G와 관련된 투자를 2022년까지 약 25조 정도. 이거는 2025년까지나 30년까지가 아닙니다. 5G가 빨리 깔리지 않으면 한국판 뉴딜에 대한 진척이 느릴 수밖에 없다는 거기 때문에 가장 단기간에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5G를 빨리 안정화를 시키거나 새로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나서 데이터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시를 해주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서로 나눈 거죠. 그래서 이 3개 통신사 CEO와 함께 그런 뭐 협약과 관련된 얘기들을 나눴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가시화가 되게 되면 하반기에는 코로나 이슈 때문에 이제 상반기에 많이 집행되지 못했던 5G 투자 관련된 인프라 투자가 하반기 이후에는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것들이 빨리 구체화되고 실행이 돼야지만 관련된 한국판 뉴딜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다라는 논리를 보면 충분히 5G와 관련된 투자가 속도를 낼 거라는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5G와 관련된 분석 보고서라든가 뉴스를 보면 조금 희망적인 내용들을 많이 전하고 있어요. 하반기에는 내 세상이다. 5G 장비주 쪽이 돋보이는 그런 모습들에 대한 기대감들을 뉴스 카피로 전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아지고 있고요. 이게 그 5G가 흔히 말하는 컨택트, 지금 언택트라고 해가지고 비대면과 관련된 산업들이 상반기에 많이 지배를 했죠. 코로나 때문에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접촉이 좀 멀어지는 그런 시대에 맞는 산업들이 많이 부각이 됐었고 상대적으로 5G 투자라든가 인프라 설치를 위해서는 사람들이 직접 뭐 중계기를 달거나 안테나를 달러다니는 그런 작업들, 해외 진출하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좀 거슬러서 보면 뭐 백신이라든가 치료제 개발로 다소 그런 부분들이 좀 누그러지면서 언택트 산업 쪽이 조금 조정 모드로 가는 반면에 많이 짓눌렸던 컨택트 쪽의 산업과 섹터들이 한창 좀 새로운 이제 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한국판 뉴딜의 기본 베이스가 되는 5G와 관련된 쪽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뭐 종목적으로도 여기 보도된 에이스테크라든가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도 최근에 급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작년 하반기부터 뭐 매년 그랬습니다. 5G에 대한 기대감은 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분기, 어느 반기를 앞두고 새해를 앞두면 항상 5G는 정말 기대되는 산업과 섹터라고들 많이들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G가 이번 코로나 이슈 때문에 상반기에 특히나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들 보면 전부 다 기대 이하 정도의 실적이 나오면서 실망감들을 많이 가져줬는데요. 많은 기업들이 하반기, 특히 3분기 이후에 내년도 상반기까지 보는 흐름에서는 아마 굉장히 높은 그 기저효과가 나오면서 기업의 실적들이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서 상반기에는 미운 오리 새끼였습니다만
하반기엔 우아한 백조로 재탄생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어차피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그런 5G 뭐 장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많기 때문에 5G와 관련해서 삼성전자의 그 기지국이라든가 중계기 쪽과 관련된 밸류체인과 관련된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는 게 이해도를 빨리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요 삼성전자의 그 기지국 장비에 들어가는 각종 부품단의 기업들이 있어요. 이렇게 몇 가지 소개가 돼 있죠. 뭐 대표적인 KMW도 있고 RFICC도 있고 오이솔루션, 대덕전자, 뭐 서진시스템, 에이스테크까지 이렇게 최근에 굉장히 핫한 업체들이 대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의 5 장비가 해외 쪽으로 진출할 가능성에 모색을 하고 있는 것이고 기대감이 그만큼 충만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안에서 삼성전자 쪽에 어떤 뭐 가장 큰 기여 내지는 기대값을 갖고 있는 기업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 페이지 안에서 구분을 한다고 하면 매출단 내에서 삼성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서진시스템이 57% 정도 됩니다. 제일 큰 게 오이솔루션이에요. 59% 정도를 삼성과 거래를 하고 있고, KMW는 의외로 많이 안 합니다. 13%, RFICC가 한 20% 정도 되니까 아무래도 매출단에서 삼성향 비중이 좀 큰 기업들이 아무래도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자, 대표적인 기업으로 오이솔루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5G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번 주 들어가지고 큰 양봉을 시연을 하고 있고, 주가가 순간적으로 52주 신고가 68,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목요일 날 좀 윗꼬리를 달고 내렸고 어저께 그냥 보합 수준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도 광 트랜시버라든가 이런 쪽에 그 관련되는 장비로 봤을 때 기대값이 굉장히 크고,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삼성향의 매출 비중이 큰 터라 화웨이를 대체하는 삼성의 어떤 분전에 따라서는 충분히 매출단에 큰 변화가 있을 법한 그런 기업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기업으로 하나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솔리드라고 해가지고 이 기업도 최근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지난달 말에 삼성전자 그 사장급 인사가 동사를 방문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최근에 조금 뒤에 발표가 됐었습니다만, 일본 쪽과 관련된 장비 진출이라든가 이런 쪽, 그리고 인빌딩이라고 해가지고 그 중계기 자체를 자그맣게 자그마하게 만들어서 건물 내에 다는 그런 인빌딩 중계기가 관련된 그런 쪽의 사업에 진출이 유력시되고, 또 대규모의 그 유럽 발주 쪽에 단일 입찰해가지고 입찰을 따낼 수 있는 가능성들도 하반기 때 좀 기대가 되는 기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뭐 기관이라든가 외국인들 매수도 좀 유입이 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 기대가 되는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G 이외에도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가지고 데이터 쪽에 관련된 그런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하나 좀 보너스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그 데이터 레이블링이라고 하는 이런 섹터를 한번 주목을 하시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그 한국판 뉴딜을 기점으로 해서 약 190만 개 정도의 일자리를 만드는 게 이번 한국판 뉴딜의 최종적인 목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에 데이터와 관련된 레이블러 일자리가 2025년까지 90만 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어마무시한 돈들을 투입을 해가지고 하고 싶은 게 결국은 일자리 관련된 거잖아요.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는데, 실제 일자리를 제일 많이 만드는 섹터와 해당되는 부분이 어딘가 보면 데이터 레이블러 쪽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는 거죠. 데이터 레이블러가 흔히 말하는 AI 쪽에 관련된 각종 사물과 이런 것들을 인식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인식을 하게 만드는 그런 뭐 작업들을 하는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앞으로 데이터 생태계가 여러 단계로 있겠습니다만,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것이 데이터 라벨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유수의 글로벌 업체들 중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미 자체 고용한 데이터 라벨러라고 하는 직종에 종사를 하는 분들이 5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20만 명 이상의 데이터 라벨러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만들어서 고용 효과를 높이는데 이만큼 데이터 뉴들 쪽에서 좋은 섹터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라벨링의 시장 규모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5억 달러였지만 2023년도 되면 12억 달러 수준으로 커질 거다. 그리고 정부의 그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예산도 올해는 한 3천억 대입니다만 내후년 정도 되면 7,800억 대 될 정도로 데이터 라벨러들을 좀 양성하거나 또 고용 시장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하는 작업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것들은 AI라든가 자율주행 요거에 아주 근간이 되는 기본적인 작업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일거리도 많고 고용 효과가 큰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뭐 숙제라고 할까요? 과제를 주말 사이에 한번 좀 드리고 싶은 것이 데이터 레이블링이라고 하는 그 섹터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한국화 뉴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코어가 되는 일자리를 제일 많이 만들 수 있는 핵심 섹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일자리 창출 1등으로 할 수 있는 섹터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많이 부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인터넷을 통하거나 검색을 해보시면 데이터 레이블링과 관련된 그런 산업 쪽에 확실히 주목을 해야 될 것이고 이것들이 앞으로 시장의 조명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시장 내에서 관심을 받는 종목군들이 부각이 될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한번 어렵지 않으니까 이거 데이터 레이블링 자체가 어떤 검색의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뭐 노란 톡이든 녹색 톡 창이든 여셔가지고 한번 이런 것들을 직접 검색을 해보시면 이것과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쉽진 않지만 거론이 되는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남들보다 조금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일자리의 창출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걸 인식을 하시게 되실 거고요. 이런 부분에 또 주목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도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직접 거명은 안 하고요. 관련 기업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자그마한 숙제로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직접 풀어보시고 진짜 궁금하시면 나중에 또 저랑 얘기를 더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그 7월 하순에 열흘이나 남아있는 시점에서 무엇을 주목해야 될까 하는 점에서 좀 많은 생각들을 하다가 역사적인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봐서도 8월 초에 그 한일 관계 분수령을 맞이할 수 있는 시기를 앞두고 7월 하순에는 소부장과 관련된 그런 섹터들에 주목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나 전달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5G와 관련해 가지고 한국판 뉴딜이 최근에 발표가 됐고 대통령께서 어저께 바로 행동으로 움직인 거 하나가 해상 풍력 프로젝트와 관련해 가지고 그 협약식에 어제 참석을 하셔가지고 또 역할을 하셨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프로젝트도 지금 서남권 저쪽 그 전라도 쪽 앞바다에다가 해상용 풍력 단지를 2028년까지 14조 원을 투입해가지고 만들겠다라고 하는 아주 매머드한 규모의 프로젝트거든요. 여러분들이 한국판 뉴딜이 지난 7월 14일 날 발표된 이후에 소멸되는 어떤 이벤트다 이렇게 생각지 마시고요. 앞으로 대통령이 주재하는 전략회의가 거의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형성이 되면서 매주 대책회의를 가질 거고 진도 점검을 할 거라고 보고 관련되는 얘기들은 계속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로 확대 재생산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디지털 뉴딜과 뭐 그린 뉴딜과 관련된 부분들 핵심 코어가 되는 사업과 사업 그 내용과 또 투자되는 금액이 큰 순서에 입각해가지고 또 방금 힌트를 드렸듯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이 아무래도 주안점이 생길 것 같으니까요. 그런 쪽에 주목하시는 투자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7월 하순을 대비하는 가장 좋은 투자 전략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뭐 유튜브를 진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리는데 제가 한 2달 전쯤인가요? 삼성전자 어떡하지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한번 내용을 올린 적이 있는데 거의 조회수 6만 건 이상을 하면서 굉장히 히트를 나름대로 쳤던 적이 있습니다. 주목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제가 뭐 1등 오늘 그 주식왕 특강이라고 하는 거에 가장 어울리는 타이틀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6월달 미스터 주식왕에서 1등을 하면서 이 자리에 또 서게 됐는데 당당하게 말씀드리면 주식왕 뭐 가장 지금 현존하고 있는 진짜 주식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방송에서 지금 현재 못다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과 조금 더 진행을 할 테니까요. 조금 있다가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저와 함께 못다한 이야기 조금 더 나누실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7월달 하순에 소부장과 5G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투자 수익을 충분히 올리실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